왜 어떤 사람은 바닥에서 기가 막히게 딱 잡아서 올라타는데 내가 사면 거기가 꼭 바닥은 아니고 그냥 지하 2층, 지하 3층으로 계속 뚫고 내려갈까요? 그래서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진짜 바닥은 어디인 거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점 타이밍을 저렇게 잘 맞추지? 여기서 중요한 건 바닥을 점 찍듯이 맞추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식의 바닥에도 분명한 패턴이 있고요. 그리고 그 패턴은 생각보다 감이 아니라 거래량이나 캔들 모양, 그 가격이 버티는 자리, 그런 곳에서 시장이 보내주는, 파동이 보내주는 시그널이 있다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를 통칭해서 그냥 수급과 파동 원리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계속 떨어지는 차트 안에서도 이제는 하락이 끝나가고 있구나 라고 의심하면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매매를 할 때 바닥을 잡을 수 있는 노하우 3가지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노하우는 시장에 보통 이렇다더라 하고 나와 있는 거를 저의 관점에서 재해석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물론 오늘 이야기 드리는 것들이 100% 바닥을 보장해주는 마법의 공식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고 경험을 쌓아서 나만의 감각과 나만의 컨트롤 능력을 만들어가면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최소한 이걸 알아두면 아무 근거 없이 여기가 바닥이겠지, 이제는 많이 떨어졌으니까 오를 때 됐지, 이런 식으로 찍어가면서 감에 의존해서 매매하는 것을 벗어나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입니다. 바닥에 대해서 사람들 관심 참 많죠. 매매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싸게 사고 싶으니까 싸게 사지만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그 싼 자리를 공략하고 싶은 마음은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을 잡는 노하우, 기술, 기법, 트레이딩에서의 매매 노하우, 이런 것들이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는 것들이 많죠. 이름도 다 제각각이고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저는 그것들을 보다 보면은 약간씩의 차이는 있고 약간씩의 노하우는 있지만 큰 틀에선 다 비슷한 것 같거든요. 핵심적인 본질적인 부분은 다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흔히 알려져 있는 것들을 제 관점에서 재해석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닥 시그널을 볼 때 차트를 보면서 아무래도 많이 파악을 하니까 이때 많이들 보는 게 기준봉 얘기하잖아요. 캔들로 보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기준봉을 딱 정해놓고 그 기준봉, 음봉입니다. 이거는 바닥을 잡는 거니까 고점을 잡는 건 당연히 양봉, 기준봉을 잡을 수 있겠죠, 반대로 적용하게 되면은. 근데 여기서 바닥 잡을 때는 장대 음봉, 강력한 음봉, 여기에 대량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기준봉을 찾아서 그걸 기준으로 파동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면서 판단하는 방법을 시장에서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비트 화면 차트인데, 영상 촬영할 때 비트 화면 가지고 많이 활용하죠. 이유는 파동이 확실하게 잘 나와주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주식 투자에서도 그대로 접목할 수 있고, 반대로 아시겠지만 저는 주식 투자 베이스 그거를 주력으로 하면서 비트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질감이 있었으면 비트 차트를 안 썼을 텐데 충분히 이질감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 매매를 하면서 수급과 파동을 충분히 연습하고 훈련해서 적용하면은 주식 투자도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두 개는 분명히 시너지가 있어서 저도 지금 실전에서 비트 매매, 주식 투자 병행하면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저의 관점이나 노하우 이런 것들 같이 얘기하면서 배워보고 싶다, 훈련도 해보고 싶다 하면은 훈련소가 무료 개방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공개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할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바로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여기서 첫 번째, 기준봉 잡는다고 했잖아요. 가장 좋은 예시는 기준봉으로 볼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음봉이 팡 터졌습니다. 장대 음봉이 터졌죠. 헷갈리지 않아야 될 건 이 빨간색이 음봉입니다. 여기서 터졌는데 꼬리까지 말아주면서 거래량이 대량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받아주는 물량도 충분히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상황마다 다르겠죠. 이게 진짜로 장대 음봉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볼 거는 시작점 그리고 끝점, 요거를 기준봉으로 역할해서 많이 봐요. 시장에서 실제로 좀 큰 돈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사람들, 매매를 할 때 돈을 느낌으로 그냥 매수해, 매도해, 포지션 잡아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기준봉을 굉장히 좀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파동에 많이 영향을 주는 기준봉을 중심으로 이렇게 잡아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기준봉을 이제 찾았으면은 하락이 시작된 시작점이죠. 여기까지는 밀고 올라와 줘야 강력했었던 하락을 뒤집어서 좀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조심하는 거는 강력했었던 하락 이후에 이거를 깨고 내려가는 형태입니다. 더 깨고 내려가는 형태, 이런 걸 조심하고 만회하는 움직임, 이런 거를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기준봉을 박스로 보고서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사실
사실 수급과 파동을 되게 쉽게 얘기하게 되면 줄다리기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운동회 때 청팀 백팀 해가지고 줄다리기 해봤죠. 어느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결국에 파동은 힘싸움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줄다리기 같은 거죠. 밑으로 당기느냐, 즉 매도세가 강하냐, 아니면 위로 당기느냐, 매수세가 강하냐, 이 힘을 겨루는 거고, 그 힘은 한쪽이 폭발적으로 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소진이 돼요. 쉬어줘야 되죠. 폭발적으로 하락을 만들고 난 이후에 그게 이어가는지, 소진할 힘을 다 소진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 다시 매수세가 조금씩 상대적으로 더 강해지면서 반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방법은 간단하죠. 음봉 플러스 대량 거래가 발생한 기준봉을 찾고요. 기준봉의 상단, 음봉이 발생한 시점, 최초 시점이죠. 여기를 넘어서는지 저점을 이탈하는지, 요거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파동을 보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매매 스타일마다 다른데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안에서 파동상에 전환되는 저점이 어디일 것 같냐, 사람마다 이것도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근데 제 기준에서는 여기서 만약에 전환의 관점으로 상승하는 바닥 하면은 여기를 볼 것 같아요. 올라서는 시점, 여기가 어찌 보면은 가장 안전하면서 파동을 뒤집어주는 흐름이 나온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완전한 바닥, 조금 더 리스크는 있더라도 뭔가 해볼 수 있을 만한 여지는, 저는 기준봉에서 이런 식으로 살짝 바닥을 이탈시켰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이거는 박스 관점이랑도 연결되는데요. 박스를 이탈했다가 박스로 다시 회복하는 이런 시점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는 있어요. 주식이라면은 종목이 얼마나 탄탄한가에 따라 달릴 것 같아요. 즉 기본 수급이 얼마나 받쳐주는가에 따라서, 기본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은 저는 이런 데도 바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점 이탈하게 되면은 바로 관리 들어가든가 손절을 하든가 리밸런싱 하면서 포지션 관리를 하면 되니까, 여기가 바닥 시작점, 저점을 더 이상 낮추지 않고서 저점 박스로 안정화되는 시점, 여기도 개인적으로는 종목에 따라서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은 이런 것도 활용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컨트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이런 하락 흐름에서 상승 전환으로 돌려 세우는 저점, 그 기준의 저점은 저는 여기가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컨트롤이 좀 부족할수록 여기가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거나 좀 더 괜찮긴 하죠. 확실히 기다렸다가 행동하는 게. 근데 반대로 여기는 여기서 포지션을 취했을 때 먹을 게 많을까, 주식 투자에서 이만큼 올라 세웠다가 다시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번과 2번 사이에 리스크가 뭐가 더 큰데 등등에 대한 거는 결국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 뭐가 더 좋다, 뭐가 정답이다, 이렇게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입맛에 맞춰서, 스타일에 맞춰서, 기호에 맞춰서 활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스타일의 매매에서 파생되는 게 낙주 매매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 저점 꼬다리 잡고서 밑에서 치고 들어가면서 완전 저점 끝자락을 손절이나 관리해야 되는 그 포인트로 잡고서 매매하는 방법도 있다. 시작에서 바닥을 활용해서 매매하는 스타일, 저도 종종 활용하는 스타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거는 별개의 얘기인데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영상에서 많이 얘기는 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실전에서 드는 느낌은 그렇게 많이 통용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케바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빠져서 저점을 다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여기에 저점 박스가 만들어지죠. 이것도 관점은 똑같아요. 여기서 대량 거래 기준봉이 형성됐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량 거래로 장대 음봉이 형성됐다기보다는 흔히 말해서 질질질 하락해서 크게 거래량 터진 것도 아닌데 연속 음봉으로 계속 빠지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바닥 박스가 잡혔습니다. 이렇게 됐었을 때 바닥이 정확하게 지켜지면서 굉장히 긴 시간 횡보를 해요. 3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때로는 1년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일정 시점이 지나고 나서 얘가 가끔씩 고개를 들어요. 이렇게 툭 올랐다가 빠지고, 이때 거래량도 동반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안에 있다가 툭 올렸다가 다시 빠지고, 툭 올렸다가 다시 빠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툭 올라서 저점 박스 위에서, 박스의 레벨업이죠. 이런 형태를, 여기가 기존 박스였는데 이제는 여기를 지켜서 이 위에서 올라서서 종목이 흘러가는 형태, 이런 종목들이 간혹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약간 올드 스타일이다, 최신 트렌드다, 이거를 구분하는 게 의미는 없지만 제가 이거 예전에 진짜 많이 활용했었던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솔직히 말하면은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어있는 종목에다가 사람들 관심을 별로 안 줍니다. 요즘에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공부 많이 하고 아는 게 많아져서 진짜 잘 가고 있는 종목 안에서 거기서 더 매매하고 돈을 넣고 이렇게 하지, 많이 빠져있는 종목, 흔한 말로 이평선 역배열되어 있는 종목 자체에다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아예 그냥 매수 후보로 올리지도 않아요. 일단 걸르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순환매 이런 관점에서 이런 것
것들이 가끔 치고 가는 그런 형태의 패턴이 종종 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저점 패턴으로는 지금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관이든 어떤 큰손 세력들 매집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초기의 모습은 이런 패턴을 띄고 있었던 게 클래식한 관점이고, 실제로 이런 관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알아둬서 나쁠 건 없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한번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캔들의 연속 패턴 같은 건데요. 캔들 이름을 붙이는 것도 각자마다 붙이는 이름이 약간씩 차이는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이렇게 말을 할게요. 어쨌든 하락 흐름이 나옵니다. 하락 흐름이 나오고 그 이후에 도치 캔들 아니면 이 하락을 분명히 진정시켜주는 이런 캔들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뭔가 여기서 확실히 고개를 드는 움직임이 딱 나와주는 요런 형태 전형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뭐 굳이 모양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고개를 든다 이런 거고, 아까 두 번째랑도 사실 일맥상통하고 첫 번째랑도 일맥상통하는데, 기준봉으로 잡았든 추세로 잡았든 흐름으로 잡았든 저점 박스의 공방을 이겨내고 올라서는 고개를 드는 특정 어떤 흐름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비슷한 맥락이죠. 결국에는 저점에 눌려 있는, 꽉 억눌리고 있는 하락 흐름, 그 하락의 힘, 중압감을 이겨내 그거를 뚫고 올라와주는 무언가, 그런 존재감을 표시하는 흐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게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는 이런 흐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쭉 하락하고 있다가 캔들 패턴으로 얘기할 때 이런 거죠. 흔히들 얘기하는 게 이런 데서 도치 캔들 나오면서 힘 있는 양봉으로 팍 세워주는, 그러면서 이 양봉 힘 타서 매수세가 서로 모여지는 거죠. 옹기종기 모여져서 한 명이 팍 쏘고 나면은 너도 나도 영차 하면서 줄다리기 힘이 이제 모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분히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흐름 타고 가는 거거든요. 뭐 요런 흐름을 캔들의 패턴으로 얘기하는 그런 설명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이게 어느 정도 본질적인 부분엔 동의를 하면서도 이게 단순히 캔들 패턴만 가지고 무조건 이렇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인가에서는 물음표가 있고요. 근데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분명 있고 저 역시도 활용하면서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런 힘의 흐름이 하락세가 멈추고 상승세로 가는, 줄다리기에서 상승 쪽이 점점 우위를 점하는 그런 흐름의 캔들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거기가 결국에는 바닥이 된다. 여기에는 매우 실효성이 있는 그런 이론이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잘 생각하면서 실제 매매를 하면서 자기가 다루는 종목 안에서 어떤 스타일로 그런 모습이 나와주는지를 잘 알고 있으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세 가지 다 결국에 보면은 공통점이 있거든요. 기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시장에서 널리 좀 사용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 같지만 사실 흐름은 똑같은 얘기다.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힘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캔들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가, 가격이 버티고 있나 아닌가, 저점이 계속 무너지고 있는데 나 혼자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가격이 버텨주는지,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결국 거래량, 캔들 신호, 가격, 기본적인 요소들이 보내고 있는 시그널, 이거를 파악해가지고 수급과 파동 관점으로 해석하는 연습이 바닥을 보는 핵심이다. 결국에는 저는 항상 얘기하는 수급과 파동을 보면서 활용한다. 수급을 보는 이유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줄다리기예요. 파동이 만들어지는 건 결국엔 줄다리기입니다. 매수세가 세, 매도세가 세. 그러다 보니까 수급을 완전 무시하고 얘기할 순 없고요. 파동을 만드는 게 수급이기 때문에 수급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은 수급이 변화하고 수급이 움직임에 따라서 파동이 어느 정도로 변화하고, 그리고 파동이 어느 정도에서 힘이 빠지는지 기타 이런 부분을 알고 있으려면은 파동의 패턴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니까, 어떤 매매 전략과 궁합이 잘 맞는지 이런 것들도 잘 접목해서 매매해야 실전에서 실제로 결과까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수급과 파동 둘 다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이해하면은 바닥을 좀 맞춘다, 바닥이 어딘지 성견지명을 가지고 예측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바닥인지 아닌지를 좀 구분해보는 그런 투자자가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실전에서 그러거든요. 실전에서 딱 내가 뭔가 행동하는 타이밍에서는 이거는 바닥의 가능성이 있을 뿐이지 거기가 바닥인지 아닌지는 100%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가능성이 높아 낮아, 확률적 사고로 확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게 되면은 나는 항상 뭔가를 행동하던 그런 곳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일관되게 기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설령 거기서 틀리더라도 관리 방어를 하면 되는 거고, 거기서 제대로 히팅이 나오게 되면은 유리함을 이용해서 수익을 쭉 뽑아내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맞춘다, 이게 올바른 표현이 맞나,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교육하고 훈련을 시키면서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표현 중에 하나가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맞춘다의 관점 프레임에 딱 쌓여 있으면은 매매가 되게 어려워지는 것
것 같아요. 맞아틀려로 심판받는 매매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면 스트레스가 너무 클 것 같고, 저는 맞춘다라는 관점보다는 가능성을 보고 확률 높은 곳에서 확률 높은 행동을 하면서 포지션을 좀 만들어간다, 이런 느낌의 매매를 하는 게 보다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처음엔 제 관점이나 이거를 완전히 이해하는 데까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긴 해요.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 다 거기서 거기지, 어차피 맞아 틀려 게임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 건 다 존중합니다. 근데 저한테 묻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너는 그래서 무슨 매매를 하고 있어? 라고 하면은 이 얘기는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틀려 시합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포지션을 만들어서 그 포지션을 이용해서 확률적으로 수익을 쌓아가는 그런 매매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항상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수급과 파동을 이해하고 그걸 활용하는 능력치적인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상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훈련하고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시합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는지, 어디서 싸우고 있는지, 누가 이기고 있는지, 내가 들어가도 되는 자리인지 아닌지, 이러한 감각이, 노하우가 쌓이면은 불필요한 진입,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걸러지고요. 좋은 자리에서 유리한 행동을 위주로 하게 되니까 당연히 계좌 결과도 점점 좋아지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닥은 결국에는 운으로 잡는 게 아니고 하락 에너지, 상승의 에너지, 힘겨루기,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하락세가 약해지고 상승세가 강해질 때 만들어지는 거지, 어떤 약속된 장소에서 여기를 바닥으로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얘기했었던 모든 곳에서 다른 기법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말했다는 것도 좀 눈치채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상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매매하기 전에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고서 포지션을 잡아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신만의 기준만 제대로 잡고 있어도 여러모로 실전에서 매매 결과가 좋아지게 만드는데 되게 유리한 기준이 되어주니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공부하고 훈련하면서 좋은 결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실전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